안녕하세요. 오늘 또 지난번과 같이 컨닝 페이퍼 없이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우리 미술시장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요.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죠. 어디까지 예술인가? 예술가가 제작을 하면 예술작품이라고 하는데 예술작품이라고 하는 그 수위와 범위와 관계는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을 낼 수는 없지만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미술만평 305회차 박정수 전국의 만평인들에게 인사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또 좋아요와 구독은 미술만평을 설치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주 한참 전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서울, 대구, 대전, 부산 찍고 해도 예술이 되는가. 정말로 멋진, 잘생긴, 예쁜 이성을 보고, 와, 예술이다라고 했는데, 그 예술이라는 말이 참 일상적으로, 상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예술 작품에 가서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 예술 작품일까요? 많은 분들이 돈을 합니다. 이 포르노그래피를 예술로 봐야 되는데 어디까지 봐야 되는가? 난잡함 어떻게 봐야 되는가? 좀 어렵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그랬었죠. 누드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림을 배워나가는 미대 학생들에게 그 누드 모델은 그저 대상일 뿐이지만 타 학생들은 누드에 대한 호기심이 완전 남달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냥 남자 누드가 되건 여자 누드가 되건 그것을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재밌는 사실은요. 요즘 최근에 SNS를 보면요. 그림 그리는 유튜브 아니면 짧은 영상들이 상당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림을 기술로 그려왔던 사람들은 상당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잘 그립니다. 붓으로 휘카니가 새가 되고 휘카니가 고양이가 되고 점찍으려 나무가 되고 예전에 밥 아저씨 그림 착실종이 했던 것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면요. 예술이라고 했을 때는 기술적인 부분과 예술적인 부분에 대한 경계선이 모호한 건 분명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술작품은 뭐냐? 근데 좀 농담만 진담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아트페어나 갤러리에서 팔리면 예술작품이고 안 팔리면 아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예술가는 누구냐? 마찬가지다. 그림을 그려서 팔면 예술가가 되고 아니면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구분점이 모호하긴 합니다. 예술과 예술작품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수용해야 될까요? 몹시 곤란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와 철학적 가치 이런 부분이 혼용되어져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흔히들 말해가지고 정신적 가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신적 가치가 뭘까요? 드러나지 않잖아요. 보여주지도 않고 증명할 수도 없잖아요. 나 그림 보고 감동받았어 라고 한다는 거니 그 얘기는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술과 예술 아닌 것에 대한 구분점이나 기준점에 대한 보편타당한 이런 부분은 존재할 수 없는가? 누구에게는 예술이 누구에게는 예술이 아닌 게 돼버리죠. 이것도 참 애매한 부분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예술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청소년들에게 예술이 아닐 수 있다. 글쎄 이것도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한 가지는 그러잖아요. 요즘 예술 투자 해가지고 말이 많습니다만은 병원 원장님들이 원하는 예술, 법조계에서 원하는 예술, 군인들이 원하는 예술 다 다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요. 선호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로서 예술이라고 하는 특정의 교육과 가치관과 구분점을 습득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배우지 않는 사람은 예술을 즐길 수 없느냐? 그 얘기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건요. 예술은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예술과 관련된 건 누구나 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술 작품이라고 명명되어지기 시작한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가치를 두어야 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최근 아트페어가 많았죠.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최근에는 30만, 50만 원짜리가 대량으로 상당히 많은 양이 판매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기 또 예술품 아니죠? 아트페어를 참관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근데 현재는 예술이라고 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예술이 아니게 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10년 전에 그랬고 20년 전에 그랬고요. 예술 작품이라고 구매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예술 작품 아닌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건요. 여기서 하나의 기준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림을 예술 작품을 생산해내던 예술가가 어떤 이유 때문에 개인 사업자가 되고 다른 일을 한다면 그것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림이 될 뿐이지 예술가의 그림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술가의 가치를 존중하고 보존하는 범위 안에서 예술 작품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출발점에는 100명이 있었다면요. 예술 작품과 예술가가 시절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나고 남는 숫자가 5명, 6명밖에 채 되지 않는데 예술가의 향상 속도가 예술 작품의 향상 속도 같이 존재할 때 난 이것을 예술 작품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작고자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정리됐죠. 사회에서 이미 그것은 예술 작품이라고 인정을 하고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미 그것은 예술 작품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법리적인 해석이긴 합니다만요. 어떤 물건이든지 50년이 지나면 골동품화 되어집니다. 골동품으로서 민예품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어느 누군가가 그림을 그리다가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요. 이게 더 이상 이 사람의 예술 작품과 분리되어 있지만 이 그림이 50년이 지나면은 예술품이 아니라 민예품이 된다는 것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민예품과 예술품은 구분이 됩니다. 민속품과 예술품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렸던 민예품화 되어지는 것이 그 구분점을 가질 수가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부분입니다.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자 한다면 예술가와 예술 작품이 함께 발전하고 함께 존재해야 되어야 한다. 쭉 같이 존재되어야 되고 예술의 가치가 사회적 가치로서 보편적 가치로 인정될 때까지는 예술 작품의 가치 있을 때는 예술 작품이 되지만 만약에 사회에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용인하지 않고 그대로 쓰러져 버린다면은 50년 후에는 민예품이 되어져 버린다. 그러면은 어떤 게 예술 작품이 될 것인가? 이 첫 숙제입니다. 알면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하겠지만요. 이거는 결국에 가가지고는 생산이라고 하는 것, 없던 것이라는 것, 창작이라고 하는 것, 창이라고 하는 것, 사회 구조와 맞아떨어질 수 있는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합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희소성이란 뭐냐? 한 개밖에 없는 것, 두 개밖에 없는 희소성이 아니다. 희소 가치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100개 중에서 9개가 사라져야만 10개가 희소 가치가 발생을 한다. 더욱더 희소 가치를 발생을 시키려면 100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5개만 남았더라. 1000개가 사라졌더라. 그러면 상당히 큰 희소 가치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5점, 6점, 7점밖에 없는 건 희소 가치가 아니라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 상태로 되어버립니다. 간혹 우리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많이 그리지 않아도 괜찮다. 희소성 있잖아. 희소성이기 때문에 10점만 그려도 돼. 아유, 그거 말도 안 됩니다. 어불성설이라고 하지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희소성이라고 희소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림을 1000점, 2000점 그렸는데 1000점, 2000점 유무가 손에 가 있어야 돼요. 가지려고 한 사람 많은데 가질 수 없을 때 희소 가치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소유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고 소유되어졌을 때 그 소유욕이 불타오를 때 희소 가치가 발생을 한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희소 가치라고 하는 좀 경제적 가치 아닙니다. 물건으로서의 희소 가치가 만들어지기 전에 경제 가치가 먼저 우선되어 버립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뭐 200점, 300점, 500점 가지고 가격이 막 상승해 버리죠. 근데 이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가와 함께 움직여져야 한다. 예술가가 어느 순간에 예술 활동을 하다가 멈추고 다른 직종을 가졌을 경우에는 이것은 다른 직종의
가진 사람의 그림일 뿐이다. 다만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 예술품이 아니라 미예품으로 단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예술 작품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희소성이 발생해야 된다. 그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해야 된다. 가진 자들보다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 그럼 희소성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여기 다시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1000개 중에서 90개를 900개가 사라지고 990개가 사라지고 10개만 남았을 때 희소성이거든요. 그래서 예술가의 작품은 대량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사회에 녹아져 들어가야 있어야 한다. 예술 작품이. 거기에서 가치가 만들어진다. 사회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와 함께 가게 합니다. 무작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이제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어디까지 예술품을 봐야 되는가? 거기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꾸 옆으로 세버렸습니다. 이래야 컨닝을 해야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름이라고 하는 부분은 선명해야 한다. 근데 지금 요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나 SNS나 짧은 영상들을 보면요. 그림 그리는 정말 잘 그리는 사람들, 정말 잘 그리는 영상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예술작품을 볼 것이냐, 기술을 볼 것이냐. 뭐 현재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작한 예술가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이 예술가의 가치는 각계의 사회 구조와 어떤 분야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예술가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차치하자. 이 예술가가 만들어낸 수많은 작품들이 사회에 퍼져서 사회 구조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필요성을 느낀다면 예술 작품을 먼저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 필요하죠. 생산이라는 것. 그렇지 않을 경우는 민예품으로 남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 오늘 이어가지고요. 예술 작품의 한계성, 어디까지 예술 작품을 봐야 하는가, 뭐 어린이 그림들, 청소년 그림 예술품을 보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네, 날이 많이 덥습니다. 폭풍 온다고 그러는데 건강하시고요. 태풍은 뭐 잦아진 것 같은데 무더위와 기승을 부릅니다. 전국의 많은 편의님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